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에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할 SDL 글로벌의 황지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원한 바다, 요트, 친환경 해양 레저 산업, 그리고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셨다면 훌륭하십니다. 사실 전라남도는 200개가 넘는 섬들로 아름다운 그 다도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혜의 환경 때문에 앞으로 그 해양 레저 산업이 가장 적지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사실은 호남에 처음으로 요트 조종 면허 시험장을 유치하고 또 관련된 요트 계류 시설과 시설물들을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제가 MBC의 희망 인물로 선정이 되고 또 오늘 청춘 진담이라는 프로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직업은 해운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서 나중에 해운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직은 한 분 계시네. 여러분, 해운업은 국가 간의 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 산업입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90%가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려 99%가 넘는 무역 물량이 해상 운송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운회사의 CEO까지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 옆에 그 자갈 몽돌이 보이는데 저기 어딘 줄 아세요? 완도의 정돌이라는 데인데요. 제 고향은 완도예요. 아마 제 조상님들 그리고 제 부모님 때까지 수백 년을 완도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요. 완도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광주로 오게 됐어요.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가본 가장 큰 도시가 그때까지는 광주였어요. 여러분 왼쪽에 사진은 좀 생뚱맞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앨범을 보다가 30년 전에 조선대학교 후문에서 찍은 사진을 찾았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당시에 올페오락실이라고 있었는데 오늘 일부러 그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지금은 메카 PC방? 아마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나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도 하고 또 돈도 마련, 생활비도 마련할 생각으로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서 일을 했었냐면 지금 그 광천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있죠. 그리고 송정리의 금호타이어 그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끔 광주를 지나갈 때 그 공장들을 보면 저거 내가 지었지 라는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용직 노동을 했을 때 정말 새로운 감정에 휘말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자유스럽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것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던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무기력하고 항상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학교나 군대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진정한 자유를 느낀 거예요. 내가 무기력했던 모든 이유는 내가 힘들었던 모든 이유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무엇을 할지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보람이 있었어요. 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거기 그 하청업체 소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자기를 따라와라 키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저는 이미 제 갈 길을 어느 정도 이제 굳히고 있었어요. 제가 해양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외국 상선에 승선해서 육상하고 비교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단기간에 돈을 모아서 집도 도와두고 또 저도 빨리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저는 더 길게 생각해 보고 싶었고 정말 내가 제대로 된 해운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항으로 올라갑니다.
인천항에는 왜 올라갔냐면 그때 삼선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채용 공고를 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제가 먼저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한국분, 옆에 외국분 말고 한국분, 그분이 그때 제 보스였는데 저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저를 뽑아준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참 당돌한 친구잖아요. 아직 정식으로 채용하고 인터뷰도 안 했는데 먼저 찾아와서 당돌하게 회사를 다니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당돌한 저를 그럼 너 내일부터 출근해봐 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이세요. 제가 항만에서 현장 업무를 정말 철저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과정에 또 다시 나는 이제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항상 바쁘게 움직였지만 잠을 자지 않더라도 본사에 직원들이 하는 동호회를 갔어요. 주말에 산에도 가고 뭐 볼링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몸이 너무 힘든데 마치 그 사람들을 만나야지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돌아오고 또 일하고 이렇게 했죠. 어느 날 가을에 단풍철에 많은 직원들과 함께 산에 갔어요. 그런데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차가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뭐 이제 술도 한잔 마시고 산에도 갔다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객차에 앉아있는 승객들한테 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일일이 한 번씩 물어봤어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먼저 내리시는 분이 있으면 직원을 거기에 앉혀서 잠깐이라도 쉬게끔 했었죠. 그걸 보시던 회사의 임원님께서 저한테 황재웅, 너는 본사에 올라와서 기획 일을 해야겠다 라고 농담을 하셨는데 실제로 나중에 본사에서 그 지점에 있는 경력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본사로 프로모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에 제가 본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막상 본사에 올라가니까 인류대 나온 친구들 뭐 굉장히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과연 저 사람들처럼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승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거는 나 부장까지만 해도 한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지연, 학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굳이 제가 지방대 출신이고 지방 출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회장님한테 찾아가요. 회사의 그룹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회장님, 저 그리스에 출장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래?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하고 그냥 흔쾌히 출장을 보내주세요. 그때는 90년대 후반인데 네이버, 구글 이런 게 없던 시제죠. 제가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외국어 서적 코너에 가서 지도를 한 장 샀어요. 그리스 아테네 주변이 나온 지도인데 거기에 제가 방문할 회사들의 주소를 보고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잘 아시죠? 신화의 나라죠. 그러나 그리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제1위의 해운 강국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중공업을 처음 만들 때 500원짜리 지폐 뒤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네가 돈을 주면 내가 네 배를 지어줄게 라고 했던 일화 유명하시죠? 그 리바노스라는 선사도 여기 그리스에 있고요. 또 선박왕 오나시스 아세요? 오나시스라고 좀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선박왕이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조금 가까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에 있는 피레아스라는 항구인데 저기에는 1,000개가 넘는 세계적인 선사들이 포진해 있고 저 장소야말로 세계의 해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저길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군데라도 더 많은 회사를 가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로 운이 좋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오나시스 재단의 올림픽 식품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선박의 에이전트를 제가 유치하게 됐고 또 다른 많은 선사들의 에이전트를 유치를 했어요. 서울에 돌아오니까 회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생긴 거죠. 격려를 받았고 그 이후로 정말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니고 많은 해외 비즈니스맨들과 만나게 되죠. 나중에 2000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이 정말 호황일 때 그런 덕분에 해마다 수십 척의 새로운 선박을 신조할 때 한국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IMF가 터졌어요. IMF 금융위기가 오면서 대기업들도 갑자기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됐죠. 저는 방금 전에 그 잘 나가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런 성과를 내야지만 진급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IMF 이 와중에 우리 회사도 어떻게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뭔가를 연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천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화물을 싣고 있어요. 페로크롬이라는 화물을 싣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광물은 우리가 쓰는 스테인레스를 만드는 합금철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은 왜 이 배가 들어올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천세관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팩스 번호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통 우리가 전화기하고 팩스를 쓰면 전화기가 팩스 번호 앞번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무작정 전화를 막 걸었어요. 거기는 핀란드의 헬싱키였고 그 배를 보낸 회사는 세계적인 자원 그룹의 마케팅 디렉터였었어요. 이분이 바로 제가 두 번째 만난 귀인인 마이클 릴자인데요. 이 사람이 계속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별로 그렇게 좋게 호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와중에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제가 회장님을 찾아가요. 회장님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회장님 차를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제공항인 김포공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기다려요. 9시 정도 돼서 어떤 외국인이 입국장에서 나오더니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태우고 호텔을 가는 동안에 이 비즈니스가 뭘 하는 비즈니스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인천항에 그때 IMF로 모든 비즈니스가 이렇게 위축이 돼 있을 때 인천항의 대규모 물류기지를 이용해서 제3국으로 환적하는 물류기지를 구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포항제철 공장 앞에 물류기지를 구축해서 포항제철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최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큰 외국 기업들 글렌코어랄지 BHP 빌린턴 같은 회사들이 저를 벤치마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날 마이클 릴자가 뇌종양이 걸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청천벽력이죠.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 가면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많은 우정을 쌓고 서로한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존재가 돼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헬싱키로 날아가고 병원 수술실에서 나온 이 마이클 릴자와 껴안고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마이클 릴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프니까 자기를 정말 찾아온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누군가 너를 리스펙트, 존경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왕쾌를 하고 비즈니스에 돌아왔을 때, 물론 다른 회사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은 분야에 있는 회사들을 만날 때 항상 저를 추천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다닙니다. 그러던 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즈니스가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서 중국으로 물류기지가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끝나고 중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저는 다시 중국으로 달려갔어요. 중국 칭다오에 가서 이 새로운 그 회사는 중국의 국영선사인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 세 번째 인생의 귀인인 왕민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대련 출신이고 손에 $2,000를 들고 상해에 내려가서 중국 경제가 호황이면서 아주 큰 해운 그룹의 CEO까지 된 사람인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국영선사하고 경쟁을 할 때 이 친구가 청도항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박 2척을 조건 없이 급파를 해요. 실제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을 때 제가 그 선박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시베리아 대륙과 중국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와 다시 대양으로 연결되는 해상 운송길을 구축해서 이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인 비즈니스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인데 스위스의 루가노시에 있는 골목이에요. 어깨에는 빔 프로젝터를 메고 어떤 회사를 방문한 사진인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딘가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또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회사를 만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설레임과 행복감도 동시에 느끼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회사 밑에 천사는 내 안에 뭐 이런 커피숍이 있는데 매일 가요, 매일.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예쁜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어요. 얼굴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뻐요. 그런데 한 친구는 제가 가면 항상 제휴카드 있어요? 현금 서비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무슨 커피 드십니까? 이 질문을 매일같이 하고, 다른 한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아메리카노 물 조금,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그 2사람을 보면서 이 2사람의 미래는 좀 사뭇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오는 어떤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내가 먼저 다가서기 때문에 운명적인 만남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생각과 태도로 인해서 미래의 운명적인 만남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주에 계시고 사람들이 뭐 글로벌 세계화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그러면 낯선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죠. 그럼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하고 낯설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타세요, 해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순간적으로 모든 빗장을 열고 감사할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인을 만나면 당황스럽죠. 제가 영어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After you please라고 하면 돼요. 오늘 당장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 인사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운명적 만남일 수도 있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